이란이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협 안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들이 모두 안전하게 나오는 걸 텐데요. JTBC 취재 결과 우리나라 배 한 척이 오늘 밤사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는 이란 당국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희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엔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고립돼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등 일부 국가 선박들은 이란과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빠져나오기도 했지만 한국 선박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우리나라 대형 선박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곧 통과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사이 해협의 좁은 길목을 지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약 50일간 봉쇄돼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선박이 빠져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카타르에서 물자를 싣고 출발한 이 선박이 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지는 파키스탄입니다. 이후 곧바로 한국으로 향할지 다른 나라에 들러 추가로 영업활동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선박인 만큼 이란 당국에서도 통행을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 배엔 10명 안팎의 한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프랑스 대형 선사의 선박들이 이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이란 해군에게 저지당한 사례도 있어 막판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선박을 빼고 공식적으로 통항이 예정된 우리 선박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우리 선박들이 일괄적으로 통항 허가를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2달 가까이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지 또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하자 이란이 해협을 다시 닫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건데요.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대감을 높인 건 이란 측의 재개방 발표였습니다. 레바논 휴전에 따라 남은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허용한다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밝히면서입니다. 대신 이란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만 그것도 이란 연안에 가깝게 이란 항만회사청이 정한 대체 항로로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해협을 언제까지 열지 기한을 놓고도 여지를 남겼는데 미국은 이게 영구 개방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개방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기뻐한 소식이라더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절대 폐쇄하지 않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Wi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s it pertains to Iran until such time as our transaction with Iran is 100% complete and fully signed. 그러자 이란은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군 봉쇄가 계속된다면 이란 역시 다시 해협을 폐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해협 통과는 결국 이란 손에 달렸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경우 폭격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직후 이란군은 미국의 봉쇄 지속을 이유로 다시 해협 통제에 들어간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양국 휴전 종료를 앞두고 막판 기싸움 속에 바닷길이 예전처럼 계속 열릴 수 있을지 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저 영상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사실 미국과 이란 2차 협상이 20일 월요일에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에 대한 이제 오차 쟁점이 많지 않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차 협상에서 종전 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Make sure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They've agreed to that. We'll see how it all turns out, but it should be good. Talks are going on. It'll go on over the weekend, and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And that includes Lebanon, too. I will say the war in Iran is going along swimmingly. We can do whatever we want. And it should be ending pretty soon. 예. 사실 1차 협상이 이제 잘 타결이 되지 못해서 2차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지만 아무튼 21일 휴전 시한을 앞두고 바로 그 20일에 2차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양측 모두 사실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내가 마지막에 가서 타결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결국 이렇게 종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승기도 잡았고 계속 좀 장기화돼도 전쟁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불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미국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요 지지 세력인 마가조차도 지금 등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을 빨리 내야 되고 끝을 낼 때 나 덕분에 신보다 더 좋은 나 덕분에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또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과연 지금 이제 휴전협정 종료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회담을 하는 건데 이때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 당연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워낙 많은 블러핑을 해왔기 때문에 될 거다, 잘 되고 있다 했으면서 사실상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지만 끝까지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신뢰성을 잃은 지는 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직접 만약에 가게 되면 상대 이란에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나오는 건지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무지타바 하메네이가 이제는 좀 나설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 측은 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무지타바 하메네이가 나오는 게 이제 원래대로는 외교 관례인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많던데 그동안에도 한 번도 맞아요. 본인 지도자이자 아버지 장례식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상을 하고도 침략을 하고 주요 지도자들 끊임없이 암살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또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까지 다 쌓였다고 볼 수 어렵죠. 또 파키스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하메네이는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메네이가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건 세계 시민들은 지금 이번에는 무조건 전쟁이 마무리돼야 된다. 예. 트럼프도 계속해서 예수님 흉내를 내고 그다음에 교황하고 계속 교황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 교황이 하지도 않은 거짓말 퍼뜨리고 이름으로써 전 세계 미국 내 보수 카톨릭 세력이나 전 세계 카톨릭 세력도 규탄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미국 경제 전문가들하면 아무리 자기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 미국의 유가, 그다음에 주가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도 극심한 지금 고통과 불만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전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또 돼야 된다.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원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선언하려고 갈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되지 않았어도 그럼요. 미국의 승리다. 네, 마가 진영도 분열되고 그다음에 보수 캐톨릭계도 지금 등을 돌려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끌 여력이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주가하고 유가 변동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대충 합의는 하고 자기가 승리는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 지금 근데 가장 핵심 쟁점이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란이 핵시설을 계속 개발을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뭐 이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해요. 사실 누가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타결되는 건데 미국은 사실 이 전면 금지, 농축 우라늄 이란이 보유하는 걸 전면 금지시켰다라는 걸 주장을 하다가 사실 1차 협정 때 조금 물러났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금지.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20년 금지면 그냥 전면 금지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이 역제안을 해서 뭐 5년 정도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미국이 또 거절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20년과 5년 사이 한 10년 정도로 타결하면 좋지 않겠나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냥 사실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날 것인가. 지금 사실 이 한 축은 이 농축 우라늄 축이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이 이렇게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고전하면서 질질 끌게 된 거는 본인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봉쇄하는 게 큰 타격을 주고 그렇게 실효적으로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부분들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전 아마도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처음에 욕심낸 것만큼 못하더라도 이건 우리는 사실상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축하면서 그 싸움 한 다음에 사실상 걔도 맞았는데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겼었는데 코피 주르륵 약간 흐르는 느낌으로 약간 트럼프가 할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끝내면 맞아요. 우리는 박수 칠 겁니다. 네. 그래 이란에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낮췄네라고 할 거니까 제발 좀 그 완벽한 제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란이 좀 역제안을 한 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약간 그 농축우라늄의 간접적 영향이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직접적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만큼은 좀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트럼프가 사실 중간에 그랬잖아요. 난 몰라, 우리는 몰라, 알아서 해. 약간 그렇죠, 호르무즈는 알아.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진정한 종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만약에 이 종전 협상이 불발 시에는 폭탄을 투하하겠다. 네, 강하게 이제 이거는 압박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압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위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란 연구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보낸다. 사실 어느 나라가 이란 입장이어도 그렇게까지 항복하기는 쉽지 않겠죠. 제 3국이면 모를까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뭐 20년도 뭐 5년, 20년 차에 뭐 한 10년 정도로 또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마지막 줄다리를 앞서고 트럼프 특유의 엄청난 또 협박을 하는 거죠. 20일까지랑 합의 안 되면 휴전 연장 안 하고 엄청난 폭탄 오면서 모니터를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동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런 거래요? 네, 하도 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맞아요. 뭐 오늘 말 내일 말, 아까 말 지금 말 다 다르니까 비행기 이제 이동하면서 예, 예. 기자들한테 이렇게 폭탄 투하한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협상 타결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이, 미국 완전히 고립되고, 트럼프 고립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는 끝내고 싶어 할 거다. 근데 그걸 앞두고 마지막 협박. 그리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시민들은 정말 그 협박으로 그치를 바라죠. 예, 너무나 맞아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세계 경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유가하고 주가 또 여러 가지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 겁니다. 예.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 휴전 기간까지는 개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란 내에서 좀 강경파 중심으로 요금 부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본인들도 불가능하다는 건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을 때렸는데, 우리가 아무런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이걸 끝내면은, 이건 면이 안 선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강경파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약간 트럼프가 블러핑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트럼프도 이 폭탄을 투하하겠다, 이거 블러핑입니다. 못합니다. 사실, 이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미국 내 언론에서 그 미국 내 어떤 기자가 그 백악관 대변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지금 화제가 됐었잖아요. 봤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란 그 정부를 향해서도 아니고 문명을 향해서 이란 전체 국민을 향해서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 충격적인 얘기 아닐까. 예.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폭탄 투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못할 겁니다. 혁명수비대도 이 강경파도 이란의 강경파도 본인들도 이거를 이거 봉인 김천달도 아니고 이거를 뭘 이거 갑자기 돈을 받아요. 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미국에 대한 이 트럼프와 똑같이 협상 전략으로서 우리 이거 끝까지 쥐고 있어. 약간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경파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협상파는 이렇게 하죠. 강경파가 이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설득할게. 대신에 농축우라늄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서 서로 약간 투구를 하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면 너무 좋은 일이고 네. 일단 가장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트럼프가 엑스맨인 게 역봉쇄는 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이란이 그러면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예. 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싸움이라고 봐야죠, 이제. 정말. 호르무즈 일시 개방만으로도 전 세계 유가가 급락했다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는 홍해 항로로도 우리 유조선 한 대가 또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있어서 정말 이제 막바지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역시 마지막 공방이길 바랍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했고 협상 도중에, 이란과 레바논이 엄청난 피해를 난 거 전 세계, 유엔도 다 알고 전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호르무즈 폐쇄로 심지어는 통일과 바뀌다 하면 이란에 대한 동정이나 연대 여론도 주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해서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 있고 보니까 호르무즈가 이렇게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걸 이란 스스로도 이번에 깨달은 면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걸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맞아요. 내고를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풀 문제는 아니다. 국제법으로도 위반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이란의 심정적으로라도 전 세계 많은 심지어 미국의 동맹 국가들마저도 미국이 아무리 파병이라도 단 하나 파병 안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또 이란만 고립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협상용으로 잠시 하기를 바란. 예, 이렇게 중동 전쟁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유조선이 일단 홍해를 통해서 통과를 한번 했다. 뭐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홍해를 통한 다른 길목을 이용해서 우리 선박을 좀 이동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 방법을 찾아서 다행히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무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회 항로를 이용해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지속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미국의 역봉쇄와 또 이거 역봉쇄 안 풀면 봉쇄 요 싸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초반에 좀 뭔가 이란의 봉쇄가 좀 느슨해지는 게 유지가 됐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스라엘 관련 SNS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좀 뚫렸을 것 같아요. 몇 대가 뚫렸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좀 뚫리는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는 전략적으로 올렸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잘 먹히지 않았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그 호르무즈가 더 옥죄어졌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거두지 못했고 어쨌거나 뭐 그 한 대가 뭐 상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강훈식 뭐 비서실장은 또 여기저기 거의 뭐 기름맨이에요. 여기저기 다 기름 막 얻어오면서 어떻게든 뭐 비축기를 더 늘리면서 그냥 기름기 잘잘 흐를 수 있도록 다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호르무즈도 끝나기 직전이라고 봐요. 아까 봉쇄 역봉쇄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게 싸우다가 엉켜가지고 막 하다가 머리 서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너 놔 하는데 너부터 놔. 너부터 놔. 야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나? 하나 둘 셋 하면 둘 다 안 나서 너 왜 안 나? 이러면 약간 이런 단계 이런 단계인데 딱 이런 단계니까 지금 뭔가 파키스탄이나 누가 중재를 하면서 자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놔라. 이거는 진짜 놔야 된다고 딱 놓게 되기 직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좀 풀리고 우리나라 선박들도 거기 가 계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빨리 좀 풀려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뭐 우리 비서실장이랑 총리님이랑 다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이 불안과 고통 와중에도 많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아까 우리 성춘 대표님께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했는데 그 별명이 석유왕이라는 별명도 이제 붙였더라고요. 옛날에 철광왕 박태준 옛날 포철 시절에 뭐 그런 것처럼 그 석유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발로 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비서실장 역할이 그런 게 없었죠. 맞아요. 대통령을 뭐 그림자 보좌하는 역할 정도인데 제2총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1총리 강훈식이 있다면 뭐 서열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제1총리 김민석이 있다면 또 하나의 총리 강훈식이 내각을 김민석이, 그다음에 대통령 직보하면서 참모로서 강훈식이 전 세계를 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국민 입장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대중교통비 환급 조치도 이거 파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거의 2배 정도 환급이 된단 말이죠. 한 달에 뭐 2, 3만 원 환급되던 게 이제 4, 5만 원 환급도 될 수가 있으니까 생활비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이 와중에 정부가 전력을 다하는 모습,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모습, 홍해에서 유선 한 대가 어쨌든 통과의 상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길을 버티는 힘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기름값 무섭잖아요. 운수 가기가 무서워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막 들끓으면서 불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정부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지금 국제 정세가 트럼프라는 이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전부 다 흔들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그냥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고통 분담해야지. 그러면서 오부제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기름 사용 최대한 줄이는 분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요즘 사실 거리에 정말 차가 필요한 분들만 있고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분담하게 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봐요. 와, 아니 생각해보면 기름 최고 가격제로 기름 팍팍 튀어오르는 거 막았지, 석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갖고 왔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지금 위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어요. 정유사나 주유소들의 담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또 처리를 하고 이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이게 만약 국내 문제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비판만. 근데 이제
그 점잖은 교황까지도 그것도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가 나서서 극소수 폭군한 그렇죠. 이자가 전 예. 세계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고 한중 폭군이라고 그러니까 한중의 폭군이라고 그러면서 타이런트라는 말을 쓰면서 예.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신의 이름을 걸고 악용하고 있는 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벌을 받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천벌 받아 죽을 놈들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나라에. 근데 예. 그게 교황이 얼마나 이게 너무 이기고 너무나 분노스러우니까 사실상 트럼프나 미국의 이정자들 또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나라 카톨릭 신도들도 상당히 보수적이실 텐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봐도 이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림이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 성과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 저는 뭐 대중교통 저도 KPS번에 가입했거든요. 환급률이 2배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그렇죠. KPS 500만 명 넘게 가입하셨던데 네. 일단 일시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환급률도 받고 맞아요. 15번 이용하면 나머지의 30% 40% 환급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게 그렇게 전쟁 추경한 예. 것도 엄청 잘 한 거고 어제 저녁에는 9시에 40개국 주요 정상들과 화상회의도 했잖아요. 여기서 뭐 주요 발언들 있었나요? 대통령이 일단 가장 첫 번째 발언 하셨고요. 거의 5분, 4분 40초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랑, 모든 나라가 거의 호르무즈 해협에 그 원유 수입을 의존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70%를 거기서 의존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아마 한국의 말에 집중을 했을 밖에 없던 게, 지금 유럽 국가들은 사실 그냥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최우방국,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방국인 뭐 일본과 한국, 이쪽 정상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유럽, 프랑스나 이쪽, 독일 이쪽은 되게 막 잘 그렇겠네요.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예. 호르무즈와 관련돼서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를 해주느냐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 40개국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줬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원론적으로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적절하게 그냥 발언을 하셨기 예, 때문에 예. 이 종전 협상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호르무즈 관련돼서도 한국이 그 국제 회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중재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40개국이 모여서 지금 어찌 보면 트럼프를 압박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제는 트럼프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이 반드시 협상을 이뤄라, 종전을 해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역봉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슬람화드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1차, 그래도 이제 2차로 지금 또 다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던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역으로 봉쇄하겠다.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제일 타격받은 사람들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일 텐데. 미국과 이제 자본주의 네, 경제권이죠. 근데 자기들은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도 주장합니다. 없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가 타격이 심할 텐데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그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은 그게 크게 뭐 흥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뭐 차분하게 대응하는데 어떻습니까? 호르무즈를 이란이 막고 있는데 안 푸니 우리가 역으로 봉쇄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하니까 이란에서 그럼 호르무즈를 이 휴전 기간 동안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는 그래도 못 풀어. 뭐 이런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실 그 트럼프가 역봉쇄 얘기를 했을 때 예. 다들 황당해했죠. 예.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트럼프가 예. 호르무즈 봉쇄한다고 이란이 예. 거의 지랄지랄 했잖아요. 네, 난리를 폈죠. 막 쌍욕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쌍욕했어요. 예. 쌍욕하면서 이러면서 풀어라. 그 정도로 호르무즈 봉쇄가 미국한테 아프니까 예. 그걸 풀라고 계속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자기네가 봉쇄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랬을 때 뭐 군함 15척 동원해서 봉쇄하고 있다는 건데. 예.
호르무즈 그 좁은 데 15척이 들어가서 막으면 봉쇄가 되죠. 예. 근데 밖에서 먼 데서 하거든요. 예. 그 멀리서 15척으로 어떻게 봉쇄를 합니까? 지금도 뭐 중국 배들 뭐 이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주둥이 봉쇄 아니냐. 입으로 하는 봉쇄 아니냐. 주디 봉쇄.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 미국 내에서 그 헥세스가 발표한 자료들에 기초해 보면, 미국이 북미 대아메리카 프로젝트인가 뭐 그런 걸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린란드에서부터 남미 직전까지 다 먹겠다. 싹.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 먹고, 예. 이거를 이스라엘이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추진하듯이 우리도 추진해서 미국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헥시스를 비롯한 마가 세력들이 꽤 오래전부터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봉쇄를 하면 예. 결국 석유가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예. 석유 살 때를 찾아야 되는데 예. 미국이 러시아도 제재하고 다 제재하고 여기를 봉쇄하면 살 수 있는 석유가 미국.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파나마 쪽으로 유조선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랍니다. 미국 석유를 사기 위해서. 실제로. 네. 예. 그리고 석유값도 엄청 뛰었다 그러고 미국 석유값이. 예.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이제 그런 그림들 이걸 다 막아놓고 우리 석유를 비싸게 팔자.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시킨 다음에 예. 유럽에다 미국산 LNG를 팔았지 않습니까? 2배 가격으로. 예. 그래서 미국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석유를 다 막아버리면 결국 우리 걸 살 건데 그것도 달러로. 그러면 페트로 달러 체제도 좀 더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석유도 비싸게 팔고 돈도 벌고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짱구로 굴렸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런 설도 있군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게 그냥 정치적 수사나 일종의 좀 약간 쇼맨십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양날의 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 미국 석유를 팔긴 팔겠죠. 예.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예.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가는 무조건 뛰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럼 물가 상승, 원료 미국이 가격 상승,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미국 내 인플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고 뭐 그래버리면 이제 뭐 국가 부채가 커질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것이고, 되고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것이고. 이건 이미 옛날부터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측으로만 석유 팔아서 돈 번다는 생각만 하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러올 그 엄청난 파장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든가. 그래서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봉쇄를 추진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또이또이 해보면 손해가 더 크다. 그리고 그래서? 고통은 네. 미국 국민들한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왜 50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위한 뭐 화상 정상회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국 빼고 이렇게 한 50개국이 모였나요? 그런 것도 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설사 봉쇄한다 그랬을 때 그 타격이 누가 더 크냐. 말씀하셨듯이 이란보다 미국이 훨씬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금률도 높은 나라고 예.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의약품, 심지어는 뭐 중공업 분야도 자금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이란이요? 네, 그다음에 중국과 지금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봉쇄가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고 설사 그거를 막는다 해도 육로가 개통됐습니다. 중국과. 그래서 육로 수송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크게 입을 나라는 미국이다. 이란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다. 이란도 타격을 입겠지만 그러면 약간 지금 이제 허풍에 가깝겠네요. 저도 좀 그런 쪽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했을 때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이고 있잖아. 봉쇄하셨어요. 저희 이제 그쪽을 안 갈게요. 라고 할 리가? 이런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쿠바도 지금 봉쇄한 상태인데 러시아 유조선이 들어왔어요. 구축함 2개 붙여서 예. 못 막았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배를 못 막아요. 러시아 배도 못 막습니다. 맞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 미국 애들이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못 막고 다 우리만 통과시켜줘. 막아. 우리만 막는다 저것들이. 이게 무슨 봉쇄냐.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하기가 좀 힘들고 성공하기 힘들다. 예, 만약에 정말 강압적으로 중국 배를
만약에 납포한다든가 큰일 나죠. 공격하려면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배제할 그럴 수 없기 있다. 때문에 예. 좀 이게 약간은 허세에 가까운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아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그럭저럭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전쟁은 지금 이제 뭐 협상 밀고 땡기고는 있으나 이제 종전을 향해 가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느낌은 받는데요. 네. 아무튼 엄청난 파괴와 살상이 이루어졌고요. 포성은 포성으로 원래 시작하지만 끝을 낼 때는 이제 정치적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원래. 네. 근데 뭐 사실 파괴시킨 걸로 따진다면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뭐 이란 엄청나게 파괴됐으니까요. 많이 죽었고. 하지만 또 이 중동 걸프 왕정들이 갖고 있던 미군 기지들도 상당히 초토화가 됐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을 뭐 꼭 딱 잘라서 승패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시죠. 종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승패 잘라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이 이겼죠. 이란이 승. 미국 패. 패. 네. 자, 그럼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이 추구했던 군사적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이란은 예. 사실상 전쟁 전보다 오히려 예. 발언권, 발언권.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변의 통제권. 그러니까 그게 생겼어요. 호르무즈는 그 전까지 막아놓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이란은 입지가 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예. 결정적으로 미국이 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예. 처음에 트럼프가 15개항을 주장합니다. 이란한테 받으라고. 예. 네, 거의 이란의 굴복을 요구한 내용이죠. 예. 이란에서 코웃음 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우리 10개항이나 받아라. 예. 근데 이란에서 제시한 10개항은 거의 미국의 항복문서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배상하라 그러고. 배상, 미군 철수, 예. 핵 권리, 예.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예, 등등 다 달라고 그런 게 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이 10개항의 기초에서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이 시작된 거죠. 휴전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협상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미? 일단 미국이 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 10개항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란은 협상을 시작한 건데 예. 막상 가니까 10개항 난 모르겠는데 우리가 승전국인데 예.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자. 일단 헛소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이 이제 깨졌군요. 깨지고 갔어요. 예. 가니까 이제 급한 게 또 미국이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예. 이 협상, 휴전 협상을 간절히 원하는 쪽도 미국이고, 이고 양보를 서서히 하고 있는 쪽도 미국이고, 예. 이란은 상당한 고자세를 취하고 있고, 깨지면 다시 전쟁 재개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란이 이겼다. 이란이 이긴 전쟁이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란이 이겼다, 이긴 전쟁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세상이 특히나 중동을 중심으로 많이 바뀌겠죠. 급변하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첫째로 중동의 최강자로 등극할 겁니다. 이란이. 최강자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동의 많은 친미 국가들은 네. 미국에게 안보를 의탁했어요. 미군 기지를 열 몇 구씩이나 만들어놨어요. 미군 기지 쫙 깔아놓고 미군한테 안보를 의탁하고 그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페트로달러 체제에 충실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살아왔는데. 근데 그 대가가 쑥대밭.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못 지키는 건 그렇다 치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군 기지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미군 기지의 오만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800개 넘는 미군 기지를 건설했는데 예. 설마 누가 우리 감히 미군 기지를 우리를 때려. 지키겠냐. 이런 오만함 때문에 방어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상 여태까지 때리는 나라는 없었죠. 없었죠. 하지만 이란이 이번에 아작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미군 기지 저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만 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대단히 위험하네. 미군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것 같은데 하는 자각이 불러올라지고 예. 또 어쨌든 종전이 되면 중동에서 미국은 후퇴할 겁니다. 빠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미군 철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란이 최강자가 그럼 된다, 중동에. 중동 나라들이 예. 안보를 누구한테 의탁해야 됩니까? 이란이죠. 이란한테 줄을 서겠군요. 오히려 이란하고 협상을 해서 이란하고 안보 협약을 몇 등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고요.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국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예. 거의 뭐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국가 소멸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휴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상태에서 전 세계가 규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이 상태에서 미국이 휴전을 하고 도망간다. 예. 휴전하고 도망만 가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봉쇄만 당하면 망합니다. 거기는. 그렇군요.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요. 규모도. 그래서 이번 전쟁이 이란의 승리를 끝나고 나면 예.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 이것은 크게 쇠퇴할 것이고 예.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 소멸로 들어갈 수도 있다. 간다. 그렇다면 중동은 이란 중심으로 거의 재편되지 그럴 않겠느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아, 그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이 세계 질서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초강대국 미국의 단극 체제의 몰락과 네. 페트로달러가 체제. 이제 뒤흔들려 버리고 네, 그래 되면 미국 내부에서도 아주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죠. 그렇죠.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고. 보니까 쟤 예. 진짜 싸움 못하네. 한국만 저거 무섭지 않네, 저거. 미사일만 갖다 놓으면 되네, 드론이랑. 미국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페트로달러 갖고서 사실상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 위상을 유지해 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흔들려 버린다는 건 미국 경제도 버티기가 힘들 텐데요. 그렇죠, 힘들죠. 이스라엘만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지위와 역할, 세계적인 그 지위도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네요. 아주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의 몰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의 내부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겠죠. 왜 이런 전쟁을 했을까요, 정말? 그래서 트럼프,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것들한테 속아서 내가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게, 망하는 길로 갔구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참 교훈을 얻는데, 아까 미군기지 얘기를 약간 하셨는데, 네. 미군기지가 사실은 그 지역 안보를 보호해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타겟이다라는 게 이번에 다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군기지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미군기지가 우리 뭐 대북 억지력이니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입만 열면 막 4만 5천 명이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는데 너희 돈 내나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좀 약간 좀 슬기롭게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국민 정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예.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이런 했죠. 인식을 많이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저거 있으니까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 예. 좀 위험하다, 저거. 그렇죠.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예. 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게 트럼프와 또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계몽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계몽 대통령. 계몽전을 좀 하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미군기에 대해서 또 계몽되는군요.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야, 미군 기지 좋은 줄 알았지. 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얘네들이 없어야 되겠네. 빨리 철수시켜 좀. 그러니까 의도와 달리 계몽 대통령 역할을 했다. 뭐 예. 생각도 드는데 예. 한국 사람들도 이제 눈을 떴죠. 예. 이거 위험하다. 내보내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상 미군 기지가 러시아나 중국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시대 이제 과거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공격할까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 전쟁의 화근이긴 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미군 기지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을 공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지만 그때 한국 사람들 생각은 그거죠. 미국이 워낙 힘이 세고 나머지는 미국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입장이니까 설사 미군 기지가 그런 침략 전쟁을 일으켜도 한국이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으면 저쪽이 맞지. 예. 근데 지금은 미군 기지가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을 공격할까 봐 무서워한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북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까 봐. 그렇죠. 그리고 미군 기지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뜯어 맞을 거라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럼 피해가 전쟁이 벌어지면 피해가 한국에 그대로 다 온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미군 기지 철수를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번 이란전이 끝나면서 세계 질서가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인들의 이 시각이 확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나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미군 기지에 대한 그렇죠.
이 판단도 이제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